배당받는 고슴도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코스피가 8,000포인트 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축제의 현장이었고요. 제 채널에 현대차 주주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목표로 했던 이 74만원 2차 목표가였던 74만원도 오늘 넘어서고 고가로 77만 4천원까지 올라가 주면서 저희에게 있어서 아주 축제 같은 하루였는데, 시장은 오전에 잠깐 올랐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6% 하락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코스피 7,400포인트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받아내는 모습이었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해서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분위기는 좋지 않고, 그래서 히트맵으로 보시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무려 8%씩 하락을 하면서 LG전자랑 LG 외에는 전부 다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시장의 전체적인 조정이 나오면 시총 상위 종목에서 누가 좀 살아남나, 이걸 전 많이 보는 편인데, 일단 시장을 주도했던, 그동안 상승이 급격했던 이 삼전 하이닉스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현대차는 70만원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선방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대면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한 편이고, 삼성전기도 마이너스 1%면 되게 선방한 것 같고, KB금융, 은행도 저는 선방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은행이었나? 하나은행은 좀 많이 빠졌는데 은행주는 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10%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LG전자는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장에서 좀 이런 상승이 나왔다는 게 의미 있는 시그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70만원은 무조건 지키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좀 명확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699에 아예 벽을 쌓아두고 72로 어떻게든 마무리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현대차 여전히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29만 9,500원을 최고로 이제 30을 아직 보지 못한 채로 약간 하락 전환이 된 느낌인데, 이 숫자가 제가 2년 전에 한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쓴 일기에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랑 되게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를 먼저 보시면, 코스피가 저는 이 초록색 선이죠. 8,000선에 닿았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선에서 이 조정폭은 너무 강했어요. 너무 강하고 너무 힘든 조정이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조정은 여기가 이미 강했기 때문에 저는 약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하루도 사람들이 막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이 검은색 선도 깨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내려오면 이 초록색 선까지, 그래서 7,000포인트까지 한번 내려갔다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조정이 끝나면 그 다음 상승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이 검정선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무서울 일은 아닌 것 같다. 이 조정은 진짜로 무서웠는데 이 조정은 이것에 비하면 덜 심한 조정일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격이 큰 것 같은데, 특정 주식에 개인이 몰리면 몰릴수록 하락할 땐 당연히 더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열되는 상태를 저는 좋아하지는 않고요. 오늘 이제 사람들이 삼성전자 결국 30은 못 찍고 이제 이 가격이 29만 9,500원인데 어떻게 딱 30을 못 찍고 딱 2995에서 빠지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주 좋은 실적까지 발표가 됐는데, 근데 이게 현대차 24년 6월 28일입니다. 현대차 24년 6월에 지금 이 가격이 29만 9,500원이거든요.
이쪽 보시면 29만 9,500원이 딱 이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24년 6월에 제가 24년 초반 이때부터 해서 현대차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때 이제 상승이 나오는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 목표가가 딱 3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 저는 그때 당시에는 30만 되면은 팔겠다, 이 욕심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 30 넘게 무조건 올라간다 뭐 이런 분위기였고, 딱 30에 매도를 걸어 놨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은 말인데, 지금 같으면은 그런 라운드 피겨를 저는 좀 피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때의 교훈으로 그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숫자에 집착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숫자에 집착을 하다가 기회를 놓친 게 이게 인생의 두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30을 기다리다가 29만 9,500원에서부터 빠지는데, 그때도 혹가창에서 일부러 30을 딱 안 주는 느낌이 있어서 한번 뺐다가 이렇게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때부터 이렇게 하락 전환을 해서 1년 넘게 이걸 버텨서 이제 30을 다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영업이익 그냥 GPT한테 물어본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할게요. 24년도에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영업이익도 엄청 좋고 빠질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딱 30을 안 주고 29만 9,500원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그 1년 동안 이 2995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여기가 29만 9,500원 이날이고, 그 전 고점 두 개를 이렇게 쭉 이으면 그 선이 이제 여기죠.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그냥 이 선을 넘지 못했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숫자라서,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도 엄청 좋은 실적이 발표됐고, 근데 2995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니까, 물론 이 검정선에만 딱 검정선만 터치하고 올라와서 마무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느낌이 저는 크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해왔듯이 미국 기술주에 하락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진짜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이 되면, 그래서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이 아닌데, 이 2995에서 제가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문득 이 숫자를 보고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엄청 느낌이 안 좋았다. 그래서 24년도에 현대차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그때의 느낌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 하루였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을 올리길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이제 프리장에서 74를 찍고 이렇게 본장에서 빠졌다, 그래서 좀 매도를 못 하셨다 하신 분이 좋은 댓글을 적어 주셔서, 저는 본장에서 한 번 더 저는 이 기회가 올 거라고 그때 미리 기준을 정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어제 영상을 올려서,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선 위에서 어느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 하락이 기분 좋게 느껴지신 분들도 저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오늘의 하락이 그렇게 많이 안 아프게 느껴졌으면 좋겠고, 플러스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렇지 오늘의 하락폭은 거의 없는 느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현대차 주주분들은 또 괜찮은 하루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펄어비스가 아예 이제 이 선에서 멀어져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저는 손절을 고민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이제 마이너스만 커지고 아직도 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서 이게 이렇게 빠져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가보는 쪽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 하단까지는 올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좀 반등이 나온다면 그 저점 정도를 이렇게 해서 이걸 타고 가는 느낌이라도 나면
길게 들고 가더라도 손실 금액을 떠나서 분명히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지금 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가져가 보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이 고점 두 개를 이은 선 올라가다가 오늘 하락을 해서 이 선에 닿인 거거든요. 그럼 저는 코스피가 힘이 빠지는 동안 코스닥은 이 선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코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그동안 반도체의 수급이 쏠리면서 좀 이렇게 혜택을 못 받았다면 이번 코스피가 쉬는 기간 동안 코스닥에 온기가 좀 돈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은 펄어비스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 오늘도 이 기준선 위에 있으면서 시장의 하락에 불구하고 좀 잘 버티는 모습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 보이고요. 오늘 상승이 나왔던 LG전자는 저는 이 고점 두 개를 이은 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이 선을 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리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으니 기본적 분석에 따라서 이런 상승에서 비중을 줄이고 이런 데를 한번 기다려 볼지, 이렇게 가더라도 뭐 끝까지 버틸지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LG 지주사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려둔 차트가 있네요. 이걸 그대로 한번 보자면 고점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뚫고 리테스트 하고 다음 채널까지, 그 채널이 이게 왜 파랑색으로 나오지? 9.6%가 상승을 했는데 시초가가 여기고 이렇게 내려와서 마무리가 된 거가 맞나요? 그렇나 보네. 그래서 어쨌든 이 채널의 상단까지 도달은 했고요. 도달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네. 그래서 LG 지주사 역시도 이 패턴 내에서 채널 상단까지 그냥 상승을 한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속스 같은 경우 저는 이 파랑선에서 이 파랑선을 못 넘기고 하락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랑 똑같은데 저는 기술주의 하락이 좀 나오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자동차랑 금융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금융에서도 그동안 안 오른 은행이 이번에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와 똑같은 스탠스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게 뭐 좋은 분위기인지 나쁜 분위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적어도 구독자님들은 고점에서 좀 좋은 수익 실현을 하고 이런 조정의 기간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